이런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이제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다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학교. 그리고 거침없이 화를 쏟아내는 한 소년의 식을 줄 모르는 분노. 약간 그 가면이 깨지는 순간 본성을 드러내고 악마가 강림한 것처럼 모든 것을 부수고. 인권수사대에 도착한 어느 가족의 절박한 제보. 좀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는 아이를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서둘러 집으로 찾아가 보았다. 마음고생이 심한 듯 표정 가득 근심이 묻어있는 얼굴로 조심스레 문을 열어준 여자는 바로 소년의 엄마였다. 전에도 이렇게 하다가 괜찮아지겠지 그랬는데 이제는 갈수록 막 이렇게 액션이 커지고 감정이 막 기복이 너무너무 심하고 참을 수가 없어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홧김에 이제 여기 문을 닫고 있는데 내 쳐보더라고 여기를.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인가 했을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는 아들의 분노를 더 이상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엄마. 하지만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가족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은 여느 10대 소년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였는데 대체 아들의 화가 얼마나 심각해 도움까지 청한 것일까? 그런데 이른 아침 외출했다는 아들의 방을 살펴보던 그때 책상이 가득한 메모지가 눈에 띄었다. 친구들이 전해준 쪽지엔 하나같이 화를 참지 못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내용이 가득했는데 아들의 분노는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닌 듯했다. 피시방. 아휴, 나 진짜 힘들어서 못 살아. 피시방을 보내주니까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간 거예요. 직접 아들을 만나봐야 했다. 엄마가 알려준 PC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들어온 낯익은 얼굴의 소년. 바로 가족 사진에서 본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아들 민호였다. 16살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또래 아이들에 비해 체격이 큰 민호. 게임을 좋아하는 여느 10대들처럼 민호 역시 한창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제작진이 지켜보는 내내 게임에 빠져있던 소녀는 늦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또래 학생들은 학교를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등교 시간이 지날 무렵까지 보이지 않는 민호. 혹시 지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오늘 일어났어요? 아니요, 자자. 그 며칠 동안 안 나가죠? 며칠 지금 오늘까지 한 일주일 넘었고요. 그 전에도 거의 안 가다시피 하고. 1년 전부터 한두 번 학교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졌다는 아들. 오늘 안 했어? 일어나서 하도 간다고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겨서 일어나서. 엄마를 향해 거칠게 반응하던 민호는 제작진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를 묻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제가 감정 조절 못해서 의자를 들어가지고 부딪혀 부숴버렸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교를 엘리규시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학교 지금 안 가도 지금 보라고 안 와서 이게 지금 학교에서 지금 거의 문제로 지킨 청소년의 문제예요. 스스로를 문제아라 부르며 더 이상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민호. 중학교 3학년 한창 꿈만을 나이지만 소녀는 마치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 했는데 그렇게 학교도 결석한 채 집을 나선 민호가 향한 곳은 바로 집 근처 PC방. 하루 일과는 이렇게 반복되는 듯 보였다. PC방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게임에 빠져들기 시작한 민호. 단순히 게임을 즐긴다고 하기엔 도가 지나쳐 보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엄마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네. 수화기 넘어 들리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급히 집으로 향했는데 무슨 일인지 문이 활짝 열려있는 집안. 여기요. 소리가 들려가지고 왔는데. 뭔가 단단히 화가 난 듯 민호는 잔뜩 흥분한 모습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우선 자초지종부터 들어봐야 했다. 어머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컬도 안 보내주니까 이제 뭐 그래 좀 있어. 엄마 아프다. 하지 마. 혹시 너만 생각해 이놈아. 난 찾지 마. 앉아서 얘기해. 오늘 지금까지 계속 많이 심하게 했으니까 오늘 좀 참아보라고.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엄마가 아예 가게를 찍어버렸잖아. 앉아. 일단 앉아. 평생 하지 말라고 엄마 그렇게 말했었잖아. 난 그렇게 들었어. 내 귀가 X갔나? 손톱 어딨어? 내 귀 뚫어버리자. 어? 좀 진정하시고. 지금 할 얘기도 없고 들을 얘기도 없어. 할 거 먹는 혼자 알아서 해. 앉아. 그러니까 할 얘기 없다고. 어머니 근데 지금 왜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엄마한테 들으세요. 네가 앉아봐. 네가 앉아봐. 나 할 얘기 없다고. 순간 무섭게 엄마를 노려보는 민호. 하면 하고 빨리 돌려보내. 또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민호의 분노에 엄마 역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피스가 안 보내준다고 해갖고 다 모니터 부셔보고 저 모니터 다 부셨어요. 이제. 부모의 동의로 설치된 CCTV. 피스가 보내줘. 피스가 보내줘. 피스가 보내줘. 아 보내주라고 진짜. 보내줘. 야 엄마한테 피스가 감사 그거랑 받으면 안 해. 피스가 보내줘. 그래 그런 것도 중독인가 그럼? 순간 폭력적으로 돌변해버린 민호. 내가 왜 그딴 거 가지고 내가 신랑이를 보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딴 거 가지고 내가 신랑이를 보내야 되냐고! 엄마가 말려보지만 역부족이었다. 야 얘기가 뭔 잘못이 있어? 얘기 안 해준다. 내가 그딴 거 가지고 내가 신랑이를 보내야 되냐고! 엄마가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난폭해지는 아들. 심지어 엄마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는데 한 번 폭발한 분노는 좀처럼 그칠 줄 몰랐다. 더 큰 걱정은 민호의 폭력성이 불과 2년 사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 그랬다고 모니터를 던져보고 이렇게 막 본체랑 던져보고 소년의 폭력이 남긴 상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괜찮으세요? 이제 더는 못 살겠네. 제가 울어도 가시적으로 울었다 하고 기가 막혀 죽겠네. 기가 막혀 죽겠어.
이럴 순 없어요. 진짜 생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아니 전에는 그냥 이혼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막 대놓고 막 해보니까 무서워서 심장이 떨려요. 막 얼른 이 지옥에서 좀 탈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안 한켠에 놓여있는 가족신문. 놀랍게도 8살 여동생은 화가 난 오빠를 무지막지한 괴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문자 들고 던질 때 엄마한테 화를 낼 때가 제일 무서운데. 오빠가 그렇게 하면 는 어떻게 해? 방에 숨어요. 아니 평소에는 그냥 잘 있다가 갑자기 뭐라 해야 되지? 저도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막 화가 나나 봐요. 그래서 화를 내는 이유를 몰라 더욱 답답하다는 가족. 특히 아빠가 직장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탓에 집안에서 민호의 분노를 감당할 만한 사람조차 없다고 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 행패에 남은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째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응? 안 간다고? 여전히 등교를 거부하는 아들. 갔다 오면 너 마음 편하고 응? 얼른 일어나서 아들 응? 아들아 이렇게 하면 네가 힘들어져. 얼른 가게. 그만해. 그냥 날 좀 냅둬. 엄마는 그렇게 못해요. 학교 가고 네 생활을 바로 해야지.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놔두냐? 응? 자, 얼른 가자. 응? 선생님한테 가자. 하지 마. 예의도 바르고 착한 아들이잖아. 그저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아들은 차갑게 외면하고 있었다. 그렇게 잠시 후 집을 나선 민호. 자전거를 타고 있던 민호가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학교. 웬일인지 수업을 받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 그런데 민호를 따라 학교에 온 엄마. 이미 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엄마 없이는 등교조차 할 수 없었다. 제가 정리한 자료예요. 크게 4번 있었어요. 집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민호의 분노. 게다가 난폭한 행동은 올해 들어 더 심해졌다고 했는데 한 번 일어나면 또 상황이 크게 네, 항상 의자를 들고요. 기물 타서 유리창을 깬다든가 뭐 저희 교실에 그래서 막 문짝도 앞에 뒤에가 막 뭐 좀 했거든요. 충동을 할 때는 감정적인 것을 좀 컨트롤하는 게 애들보다는 좀 떨어져요. 한 번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민호. 한창 예민하고 충동적인 사춘기. 하지만 또래 아이들에게도 민호는 친구가 아닌 두려움 그 자체였다. 선생님과의 상담 후 아들을 만나기 위해 교실로 향하던 그때 교실 복도 한가운데서 고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은을 이기지 못한 채 거칠게 몸부림치고 있는 아이는 다름 아닌 민호였다. 뭐야? 이런 거라도 말고 있잖아. 친구의 사소한 말장난에 또다시 화를 참지 못한 민호.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학교 생활이 본인 스스로도 답답한 듯 했는데 그러면서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아이. 이제 지긋지긋해. 너 도와줄 수 있어.
선생님의 다독임에 민호는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런 아들의 곁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는 엄마. 민호의 문제 행동은 학교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 하지만 선생님 역시 아이의 분노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신고 집에 가자. 시간이 흐르자 비로소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던 민호는 그제야 집으로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탓에 마음을 터놓을 친구 하나 없다는 아이는 마음을 닫은 채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듯했다. 어렸을 때 맨날 아무라도 하거든요. 이제 자라온 가정도 싹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게임 중독이나 이런 데로 빠져버린 것 같고. 충동을 할 때는 감정적인 것을 좀 컨트롤하는 게 애들보다는 좀 떨어져요. 도대체 무엇이 민호를 이토록 분노에 가득 찬 소년으로 만들었을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저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다는 민호.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6학년 무렵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부터라고 했다. 밤새도록 그걸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고 막 생기니까 이게 막 해롱해롱 하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놀니까 안 됐어요. 안경 깨지고 옆구리에 막 이렇게 집단으로 막 폭행을 해갖고 세 명이서 갑자기 그래갖고 막 이렇게 몸에 멍이 막 들고 막 그랬었어요. 장난처럼 시작된 친구들의 따돌림은 중학교 1학년까지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생각에 지우고 싶은 애들이에요. 네. 얘네들 정말 지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의 사진만 오려진 앨범. 그때의 기억이 큰 상처로 자리 잡은 듯했다. 집안에서도 이제 제 아빠가 이렇게 보증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때 지들한테 관심도 못 주고 아빠는 아빠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아픈 것도 몰랐죠. 당신 사는 게 바빠 아들의 상처를 미처 알아차리지도 보듬어 주지도 못했다는 엄마. 그 사이 조금씩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아들은 급기야 방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수차례 병원 치료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민호. 그때 아빠와의 관계를 적어놓은 일기가 눈에 띄었다. 혹시 아빠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조금 더 관찰이 필요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빠가 집에 오는 날 아빠는 말없이 TV만 보는 모습이었는데 민호 역시 아빠와 별다른 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은 아이의 태도였다. 아빠가 없을 때와는 달리 단 한 번도 떼를 쓰거나 화를 내지 않는 민호. 집안은 시정일관 평온하기만 했다. 아빠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이 되는 아들. 이유가 무엇인지 아빠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했다. 아무튼 5살 땐가 6살 땐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하고 아주 의견 충돌이 아주 크게 돼가지고 뭐 이제 그때는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그만 살아버리겠다는 그런 어떤 심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거의 집안이고 거실이고 안방이고 뭐 가재도고 사진이고 다 부셔버렸으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그 충격이 좀 있었지 않느냐. 어느새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버렸다는 아들. 꼭 집에 가보면 어디가 한 군데씩 뚫어져 있고 부러져 있고 빼져 있고 꼭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금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애들한테 좀 너무 많이 좀 비춰졌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제가 그런 부분 많이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늘 미안했다는 아빠는
이제라도 민호를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부모님의 불화와 가족의 무관심,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까지 마음의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 분노에 갇혀버린 소년. 이제라도 그 분노의 고리를 끊기 위한 도움이 시급했다.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지금 이 친구도 빨리 치료적인 접근을 해서 이 친구가 좀 더 마음을 터놓고 내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해주고, 네가 그렇게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마음, 네 생각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너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발전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떤 우리가 접근을 한다 해도 이 친구를 바로 잡기에는 너무 힘들어져 버리게 되는. 대부분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체 95% 정도는 과거에 자기가 피해자였던 친구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가 피해자였던 것들을 사실은 이제 학습화되어지면서 그리고 성장되어지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보다 좀 더 약자에게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행사했을 때 그것이 이제 한두 번 먹히게 될 경우에 이제 습관적인 이제 폭행을 하는, 또 습관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로 이제 뒤바뀌게 되죠. 예. 민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 집을 찾았다. 오셔서 잠깐만. 피곤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한창 예민할 나이. 다행히 민호는 선뜻 상담에 응해줬는데 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아버지가 저한테 약간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노를 하시는 모습을 저한테 의도하지 않게 심하게 보여주셨죠. 조금씩 마음속 얘기를 꺼내놓는 아들을 말없이 바라보는 엄마. 학교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너무 권위적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어떤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할 곳이 필요했는데 그게 많이 없었던 거죠. 그것이 저에게는 그때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게임이었어요. 아주 편하게 화를 내고 아주 편하게 분노를 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제가 악마하고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이. 애써 태어난 척 담담히 말을 이어가던 민호는 꾹꾹 눌러 담았던 상처가 한꺼번에 터진 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심리치료나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호감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저런 모습이 다는 아닐 겁니다. 보지 못했지만 저런 모습은 일부분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고, 그 이면에는 조금 더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기복이 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외래로만의 어떤 치료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담 결과 감정 기복이 심한 민호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처방. 지금이라도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민호는 다행히 입원 치료에 선뜻 동의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상담이 시작됐다. 민호가 분노를 표출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분노를 표출했던 방법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나 자신을 약간 좀 드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약간 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변하고 싶은 게 있구나. 변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병원 상담 결과 마음의 병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우울감이 상당히 강하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의욕도 좀 상당히 부족하고 주의 집중력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감정 조절하는 것, 그리고 자기 충동을 이제 조절하는 능력 자체를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병원 치료에 앞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민호만큼 부모의 변화가 중요한 상황.
가족이 함께 심리극에 참여했다. 너 언제까지 너 그렇다고 했는데? 이성의 민호야? 언제까지 할 거냐고. 아, 그 좀 하지 냅두라고. 왜 그래? 그날 냅두라고 왜? 하는지 말지 뭔 상관이야? 맨날 왜 그래? 함께 하면서도 몰랐던 아들의 속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근데 이 화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 보니까 어때? 옛날에 내 모습을 보니까.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는 민호. 이거 좀 그만 좀 하라고. 어? 알았어. 내가 이제 안 할 거니까. 해도 다음에 할 거니까 오늘은 안 할게. 정말? 각각 서로의 입장이 돼보기로 했는데 야이씨, 너 뭐하냐 지금? 그만해라. 이 분노가 녹으려면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소홀했던 아빠도 치료에 함께했다. 조금 늦었지만 화해의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가족. 엄마 아빠가 살았을 때 미안해. 너한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다 맞췄어. 응? 엄마 아빠가 지혜로 준비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 걸 알면 엄마 아빠가 안 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 가장의 권위만 내세우던 아빠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러지 않을게. 엄마 용서해줘. 엄마 역시 이제 아들의 분노를 이해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들. 정말 미안하다고 싶어. 아이고 내 새끼 엄마는 힘들었을까. 알 수 없는 아들의 분노를 그저 참아내기만 했던 엄마는 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있었다. 정말 몰랐다.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성기했어. 미안하다. 이제 엄마가 많이 바뀔 거야. 응? 가족은 그렇게 마음으로 아들을 어루만졌다. 드디어 입원하는 날 내가 좀 괜찮아졌다는 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나한테 옳은 선택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싶어요. 열심히 치료를 받겠다며 병실로 향하는 민호에게서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다. 병원 한켠 노심초사 아들을 기다리던 엄마는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린 아들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 하지만 민호를 위해서도 입원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회사 일로 미처 병원에 오지 못한 아빠가 대신 편지를 전했다. 그 속엔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앞으로 가족 치료도 병행하게 될 민호네 가족. 마음을 다든 채 분노 속에 갇혀있던 민호가 16살 소년의 건강한 웃음을 되찾길 간절히 바란다.